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참 사소한 일 같아 보이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가죠.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어떤 순간을 시집살이라 느낄까요? 과거엔 당연했던 말과 행동이 지금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겠지만 며느리들 마음에선 이미 무언가가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깊은 상처가 되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멀어진 관계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며느리들이 왜 이런 일을 시집살이라 느끼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어봤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명절 준비는 왜 며느리 몫인가요? 친구 영희 씨는 명절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전 좀 부치자고 하셨대요. 영희 씨는 별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는데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소리였죠. 순간 영희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남편은 저기 앉아 있고 나는 부엌에 있는 거지?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날 아니었어? 그날 저녁 온종일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설거지까지 마친 영희 씨는 결국 지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답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좀 쉬고 싶다. 사실 명절에 며느리들에게만 일이 몰리는 이유는 과거의 관습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며느리는 명절을 책임지는 존재로 여겨졌고 그것이 당연한 역할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의 며느리들은 다릅니다. 명절은 가족 모두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이 두 세대의 관점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며느리들에게 명절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스스로의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 마음을 살펴 존중하라. 명절에 며느리만 일을 맡는 관습 역시 강요가 아닌 존중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절을 준비할 때 가족 모두가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쉬는 문화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명절은 우리 모두가 즐기는 날이니까 이번엔 각자 맡을 일을 나눠서 해보자. 이 한마디는 며느리에게 큰 위로와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완성되는 날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배려와 변화가 며느리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 변화가 결국 명절을 진정한 가족의 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혹시 현관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나요?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지.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줘. 여러분, 이 말 한 번쯤 며느리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론 단순한 부탁 같지만 며느리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인데 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지? 처음엔 당황하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없을 때 들어오시면 어떡하지? 샤워하고 맨몸으로 나왔는데 마주치기라도 하면? 현관 비밀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내 공간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라는 요청은 며느리들에게 불편함 이상의 감정을 남깁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공간은 곧 쉼터이자 유일한 피난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누군가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불안해지는 거죠. 사실 시어머니 세대와 며느리 세대는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나눠야 한다는 대가족 중심의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며느리들에게 가족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관 비밀번호 같은 작은 일이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경계 설정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계를 허물려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나는 내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도 내 집 비밀번호 알려줘라고 쉽게 묻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며느리에게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걸까요? 법적으로 가족이라 해서 그 마음까지 즉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먼저 움직이려 하지 말고 깊이 헤아려야 한다.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도 강요가 아니라 헤아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현관 비밀번호를 묻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혹시 내가 당연하게 여긴 것이 상대방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을까? 가족이란 물리적인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키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현관 비밀번호 대신 마음의 문을 여는 가족이 되어 보세요. 그 배려가 며느리에게 진짜 가족으로 다가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연락 좀 자주 해라. 민정 씨는 주말 아침 가족들과 오랜만에 여유로운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휴대폰의 알림 소리와 함께 깨져버렸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연락 좀 자주 해라. 너희 바쁜 건 알지만 요즘 참 외롭구나. 그 한 줄이 민정 씨의 얼굴에서 미소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평화롭던 아침이 갑자기 무거워진 순간이었죠. 며칠 전에도 시부모님은 전화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전화 한 번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냐? 며 서운함을 표하셨습니다. 요즘 세대의 며느리들은 이런 말을 단순한 소통 요청이 아닌 압박으로 느끼곤 합니다. 민정 씨도 그랬습니다. 일, 육아, 살림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에서 시댁에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답장을 쓰다 말고 휴대폰을 내려놓던 민정 씨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제 할 말도 없는데. 잠시 후 남편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뭐야? 또 부모님이야? 민정 씨는 터질 듯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또 연락하라네. 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항상 나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재훈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외로우신가 보지. 연락 한 번 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 말에 민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나보고 다 이해하라고만 해? 당신이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재훈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방을 나갔고 민정 씨는 답답한 마음에 브런치조차 즐길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연락 요구로 또다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부모님의 연락 좀 자주 해라는 말, 그 뒤에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너희 소식이 궁금해서라는 다정한 이유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러한 말을 애정의 표현으로 여기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이를 압박으로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특히 시부모님의 말이 가족 내 위계 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로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일과 육아 가사로 바쁜 하루 속에서 마치 무한히 잘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지를 마주한 기분이 듭니다. 연락이 늦어지거나 빠지면 며느리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제 할 말도 없는데라는 고민과 압박을 반복합니다. 시부모님과의 대화가 가벼운 안부를 넘어 길어질수록 어색한 침묵이 뒤따르고 그 부담은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시부모님이 먼저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너희 바쁜 거 알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 시간이 될 때 연락 줘도 좋아. 라는 말 한마디는 며느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연락 독촉을 넘어서 며느리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소통의 다리를 잇는 방법입니다. 또한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을 요구하기보다 아들이 자연스럽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거나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며느리도 부담 없이 시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남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결국 관계는 작은 배려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의 연락이 부담이 아닌 진정한 소통의 순간으로 바뀌려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연락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아기 언제 낳을 거니? 손자 언제 낳을 거니? 요즘은 다 늦게 낳는다지만 그래도 너무 늦으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며느리에게 해보신 적 있나요? 겉으로는 걱정과 조언처럼 들리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떤 기분으로 다가올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부담을 주지?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도 이렇게 바쁜데 거기에 아기까지. 내 삶은 언제쯤 온전히 내 것일 수 있을까? 사실 손자 이야기는 많은 며느리들에게 민감한 주제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는 문제를 넘어 삶의 방향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시부모님께는 단순한 기대일지 몰라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강요받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친구 영희 씨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 안 낳고 뭐하냐? 라고 하셨을 때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억지 미소만 지으며 대답했대요. 네, 곧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해? 당신이 직접 말 좀 해주면 안 돼. 남편은 난감한 얼굴로 대답했죠. 그냥 한 말씀 하신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 말을 들은 영희 씨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민하다고? 그럼 나는 이런 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 거야? 사실 이런 상황은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일 때가 많습니다. 시부모님 세대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할 문제로 여깁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부담, 경력 단절의 두려움,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얽혀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며느리들에게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구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망친다. 아이를 낳는 문제처럼 민감한 주제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이 낳는 건 너희의 중요한 선택이니 너희가 편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린 항상 응원할게. 이 한마디는 며느리에게 나를 존중해주는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손자 이야기는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그 말이 상대방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배려가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5번째, 육아 참견. 아이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내가 애 키울 땐 다 이렇게 했어. 혹시 이런 말을 며느리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단순히 경험을 나누고 조언한 것 같지만 며느리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엄만데 왜 이렇게 간섭하지? 육아는 부모에게 있어 굉장히 민감한 영역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은 단순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간섭처럼 들리는 말 한마디는 며느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육아의 부담을 한층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경계입니다. 내가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는다면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너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나는 믿어. 이 말은 며느리에게 나는 내 방식을 존중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는 동안은 이렇게 해볼게. 너희가 맡을 때는 너희 방식대로 해. 이렇게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말은 부드럽게 하고 마음은 깊이 헤아려야 한다. 육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언보다 신뢰가, 간섭보다 배려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육아는 정답이 없는 영역입니다. 가족 간에도 각자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협력이 시작됩니다. 작은 배려와 믿음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더 깊고 따뜻한 관계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집살이라고 느끼는 건 말 속에 담긴 무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배려와 존중이 관계의 벽을 허물고 진짜 가족으로 다가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따뜻한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며느리로서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건넨 말이 걱정으로 남았던 적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